수업은 이제 원칙적으로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이 정규 수업입니다. 정규 수업이고,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가 클리닉 수업으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반이 벌써 한 3년째, 3년째 되는 거구나. P5라고 해서 중학생들 중에 학년과 관계없이 자기 영어가 좀 자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선 어학원이라든지 이용신 어학원이라든지 그 어학원에서 최상위권 받은 친구들, 그런데 어학원 같은 데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영어 전반에 관해서 강의는 하는데 고등학교에 특화된 강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고등학교에 특화된 강의라는 건 고등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에 맞는 강의가 있어요. 영어 전반적인 토플 강의라든지 스텝스 강의가 아니라, 즉 고등학교 내신 강의가 다르고 고등학교 수능 강의가 다른데, 즉 영어 강의 자체가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가 고등학교 가면 분명히 중학교 때랑 다르게 나눠지는데, 보통 어학원에서 하면은 영어 전반에 관해서 영어 독해라든지 또는 이제 고등학교 거 다루면 그냥 모의고사 정도, 그것도 고1, 고2, 모의고사 그 정도 다루는 정도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최상위권반에 있는데 또는 상위권반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특목고라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장 가까운 학교에 저연고가 있죠. 저연고에 갔을 때 내가 내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선생님은 고등 영어 내신과 수능 영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고등 영어와 수능 영어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반은 단순한 적응력을 길러주는 반이면 P2나 P3 이런 반에 가서 영어가 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 반에서 적응력을 기르는 거고, 이 반은 적응력 플러스 마스터라는 거예요. 원래 마스터 반이에요, 이 반은.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올해 수능을 봤을 때 거기서 안정적 1등급이 나오는 게 원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한 반인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는 1월 달에 시작을 해야 돼요. 1월 한 중순쯤에. 그래야 여유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해 솔직히 얘기하면 올해 자원들이 원래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최상위권 아이들은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매년 움직여서 이제 어머님들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한 4명, 5명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10명, 12명 마감돼요. 네, 이 수업이.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이제 반이 넓어져서 그러는데 딴 데서는 12명 마감이에요. 그럼 마감돼서 못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근데 올해는 1월 달에 그런 이렇게 상위권 그룹이 없었어요. 학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모르는 어머님들은 계셨는데 나도 적극적으로 모집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연고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맡은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그 아이들 내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내가 좀 천천히 시작하지 하다 보니까 지금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은 거예요. 지금 늦은 거예요. 늦어서 좀 불안한 면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이 지금 7월 중순이죠.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한 7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물론 중학교 2학년은 시간 좀 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은 내년에 내 수업 다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선배들도 있어요. 지금 양일중 3학년인데 이미 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나한테 1년 수업 듣고 어디 갔냐면 중3 때 어디로 보냈냐면 이 수업 다시 듣지 말라고 했어. 어디로 보냈냐면 재수반으로 보냈어. 재수생들이랑 같이 하는 거. 내가 알려줘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탑을 찍었어. 중학교 2학년짜리.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내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서 오려고 다시 문의가 왔었는데 지금 토플반 듣고 있다고 해서 그냥 토플반 들으라고 했어요. 걔는 이제 용인 외고 지금 지나가려고 하거든. 용인 외대부고죠. 외고가 아니라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2학년은 내년에 들으면 이 강의를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고3용 강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반이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근데 여러분 선배들 보면 다 잘한다는 친구들이었어요. 방금 말한 친구들이 수학은 이미 선행을 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뭐 수2 또는 미적까지 다 손을 보고 막 이런 친구들 막 하는데 영어에서 은근히 허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등 영어 전체적으로 고등 영어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적응하는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규 시간 동안 이제 처음에 문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문법이 선생님 생각에 한 달 정도 잡고 있어요. 네. 선생님 문법 강의 좀 다를 거예요. 오늘 좀 개괄을 강의해 줄 건데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냥 선생님 기존의 문법 강의랑 좀 달라요. 문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틀을 꽉 잡아줄 거예요. 그냥 자 이제 투부정사 공부합니다. 자 이제 동명사 공부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영어의 지도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얘기한다? 완료부정사 얘기한다. 완료부정사가 내 머릿속에서 전체 지도에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마치 지하철 노선도에서 동대문역이 어디하고 동대문역 딱딱 불 들어오는 것처럼 거기를 딱 건드리면 딱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암기도 돼 있고 문법에 대한 확실한 뭐가 안 돼 있으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부분 문법은 아니지만 뭐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 잘 안 나와요. 늘 불안하고 수능 영어랑 상관이 없어요. 내신에서는 아주 정교한 문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와시냐 대시냐 그 다음에 인이치냐 위치냐 where냐 내시냐 whether냐 말하자면 접속사만이야 그런 식으로 또 형용사냐 부사냐 and 다음에 대등하게 연결되는 등위 접속사 대등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식으로 맨날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법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늘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틀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이게 아마 정규 수업에서 1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 문법의 틀이 잡히게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영작으로 가야 돼요. 왜 영작으로 가야 되냐면 주관식 서술형이 저연고의 예를 들면 만약 특목고로 가지 않을 거면 주관식 서술형이 30에서 20%예요. 보통 학교는 30%, 저연고는 20%예요. 근데 주관식 서술형을 쓸 줄 모르면 아무리 내가 객관식을 잘 봐도 이 80점분이 못 받는 거예요. 80점이면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저연고에서. 저연고 예를 들어봅시다. 80점이면 저연고에서 시험이 그냥 어려웠다는 전제로 평소 같다는 전제로 보통 3에서 4가 나와요. 네. 그럼 80점이면 못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3 정도 나온다고 3에서 4? 인서울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인서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1등급은 요번에 저연고 시험이 역대급으로 쉬워가지고 중간고사 때 1등급이 100점이 11명, 12명 나왔어요. 즉 하나만 실수해도 2예요. 하나만 실수해도. 근데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한 3년 동안 100점이 없었어요. 근데 1등급이 99점. 주간 서술형에서 마이너스 1점 돼가지고. 그 다음에 1등급 컷이 94에서 93에서 94에 형성이 돼요. 2등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냐면 88에서 89예요. 그러니까 등급 컷의 차가 별로 되게 2등급까지 꽉 몰려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객관식 2개 틀리잖아요. 잠깐 실수해가지고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저연고만 해도. 여러분 근데 저연고보다 더 상위권 학교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산에서 운정고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 외고나 그다음에 어디야 고가양 국제고도 있고 또 전국대학이 자사고로 가면 방금 말한 외대고도 있고 인천 한일고도 있고 저기 하나고등학교도 있고 서울에 있는 또 과거나 외고 관련 친구 과거 관련 친구들도 있죠. 이 중에서 과거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과거 관련 친구들은 내서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근데 과거는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어떤 과학고등학교는 아예 영어 내신을 토플 점수로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작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주간 서술형 점수를 따야 됩니다. 영작으로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독해로 갑니다. 이거 하는 동안 독해를 안 하냐? 아니요. 이거 하는 동안 독해도 하고 단어도 하고 독해도 하고 이 영작만 빼고 독해는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이 독해를 중심으로 이 포커스가 여기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해를 이 중심이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도 한 1개월? 많이 1개월이지 이게 조금씩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독해로 가게 되면 이제 독해는 한 2개월. 독해가 어렵습니다. 독해를 하는 요령을 좀 배워야 됩니다. 독해가 어렵다는 얘기는 에이 선생님 저 독해 잘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 시험 보면 압니다. 독해 어렵습니다. 선생님 재수생들 강의라거든? 재수생들 강의라면 항상 누가 오냐면 원어민급의 학생들이 한두 명 앉아있어요. 올해는 뉴질랜드에서 살다 오네. 뉴질랜드에 살다 왔으니까 영어를 얼마 잘했어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 갔는데
즉 급하면 질문이 영어로 나오는 애야. 근데 걔가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면 몇 점 나올까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데 처음 시험 봤을 때 85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해 잘하는 거랑 달라요. 수능 영어 잘하는 거. 그걸 배워야 돼요. 독해 캐치. 지금은 이제 나한테 2달 배웠기 때문에 요번에 2개 틀렸어요. 그래서 95점인데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그래도 만점이 안 나와. 도대체 이게 영어니? 그 선생님 조교가 옛날에 선생님 조교하던 사람이 이쪽 여기 학원은 아니고 저쪽 학원에서 조교하는 친구가 나이가 좀 있는데 잠시 와서 지금 다시 조교를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홍콩에서 살다가 영국에서 살다가 거기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집에서 취업해가지고 이제 하다 취업 중간에 텀이 있어가지고 다시 나랑 연락해 조교를 잠깐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해요. 아, 이 영어는 다르다. 수능 영어 좀 달라요. 네, 나중에 영어를 좀 봅시다.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 영어 읽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2시간 동안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은 여기서 뭘 하냐면요. 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단어 테스트를 합니다. 클리닉 되면. 단어 테스트 조금 이따 단어장이랑 내가 줄 거거든요. 단어 테스트를 하게 되고 단어를 정복해야 돼요. 단어 정복,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테스트, 시험을 봅니다. 매번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시험. 그러니까 되게 하다하다 그랬습니다. 올 때마다 시험 봐요. 그것도 고3 걸로 봅니다. 선생님은 고1, 고2 모의고사를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고1, 고2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 차원이 달라요. 다른 영어예요. 근데 어학원에서 어떡합니까? 고1, 고2 모의고사를 봐요. 내가 점수가 잘 나와. 고등학교 보면 점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학원에 다녀서 가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뻥튀기가 돼 있어요. 진짜로 내가 여태껏 일산에 한 20년째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처음에 대치동에 있다가 일산 단과반 오려고 일산에 와서 2009년인가 왔습니다. 20년은 아직 안 됐구나. 19년 정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선행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진짜 수능 영어 봐가지고 수능 영어 거의 만점 나오는 친구는 중학교 때 딱 2명 봤어요. 딱 2명 여태까지. 선생님 얼마나 잘한다는 친구 많이 봤겠어요. 하고 영재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선행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딱 2명 봤어요. 그때까지 진짜로 잘한 친구. 한 명은 IBT 토플을 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상황 토플 보면 115점 나온 친구예요. 120점 만점. 네. 그 다음 또 한 친구는 109점. 걔네들만 잘했어요. 네. 다른 애들은 나중에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모의고사 매번 봅니다. 하대요. 근데 이거 보고서 집에 가서 제가 틀린 문제 공부하고 오면 다음 시간에 문법 강의하면서 문법을 계속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이니까 지난번 시험 본 거 피드백을 잠깐 해줍니다. 여러분 질문 중. 그리고 문법 강의 들어가고. 그러니까 독해를 하긴 하지만 이 독해 중심은 아니지만 무슨 얘기예요? 독해가 계속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등 영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양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양이.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이게 2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왜냐면 1시간에서 10분 걸리거든? 그리고 이게 그러면 2시간 동안이면 요게 50분 동안 시험을 보고 요게 뭐예요? 요게 70분 동안 시험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정규 시간 진행이 이 몇 시냐면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배가 고플 거예요. 배가 고플 문제는 배가 고플까 이게. 그죠? 그럼 6시 끝나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6시 10분 정도까지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좀 우리 수업 그럼 2번이잖아요. 간단하게 하시고 6시 10분까지 와서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간 배분은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때는 나랑 같이 수업하면 되고 이때는 조교쌤하고 여러분 담당 조교쌤이 생길 거예요. 담당 조교쌤이 그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옆에 붙어서 계속 여러분 체크해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담당 조교쌤이. 그래서 생겨서 지금
클리닉을 원래는 이 교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양쪽으로 흩어져서 아이들이 클리닉을 양쪽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방학 동안에는 여러분이 몇 명 안 돼가지고 지금 이쪽 작은 교실에서 고등학교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들이 오거든요. 그 2학년들이랑 같이 클리닉을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좀 수가 많아지고 계약하게 되면 아마 여기 많아질 거예요. 사람이 지금 방학 때 잠깐 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1등급 받는 애들 방학 때 쉬라고 해요. 네. 최상위권 아이들 잠깐 쉬어.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상위권 아이들 잠깐 쉬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다시 오게 되면 좁아지니까 그때는 보는 이쪽 상하이문이 있는데 사실 아마 수업 끝나고 조교생이랑 같이 글로 가서 거기서 조교생이랑 똑같이 단어하고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진행될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지금은 여기서 하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공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셨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영어에서 지금 문법과 단어와 문법과 영작, 복귀 이런 게 있죠? 물론 리스닝도 있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문법도 중요할 거 같고 문법을 처음에 하는 거 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영작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독해는 뭐 당연히 이거 아니면 이게 수능은 이걸로 보는 거죠. 딴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리스닝과 독해로 보는 거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그죠?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재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됐잖아요. 메디컬 가려고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잘하는 아이, 뭐 연대, 고대, 서울대 하다가 서울대 다니다가도 의대 가려고 지금 많은 모네들이 앉아 있어요. 걔네가 나한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상담하거든요. 새로운 친구들 내가 가가지고 상담하는데 걔네한테 뭐라 물어봐요. 지금 영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가 있니? 전반적으로 이제 물어본 다음에 모의고사 요청을 물어본다. 뭘 물어볼까? 선생님 영어 단어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잘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안 돼서 5에서 6등급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5에서 6등급 받는 모의고사 봤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공부 다시 한다고 앉아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똑같아요. 영어 단어. 그래서 어디까지 암기해요? 단어 암기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어디까지 암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니까 조금 이따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어디까지 암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 단어 수업에 관해서 단어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궁금한 단어 테스트 하나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되게 쉬워요. 더 안 먹어도 돼. 다 틀려도 돼. 다 틀려도 돼. 선생님이 여러분 학원에서 단어를 쓴 걸 봤는데 그거보다 선생님 거를 한 장에 한 장. 생각나는 대로만 적으면 돼요. 쓰고 생각이 안 나요. 적으세요. 한글이 생각 안 나면 영어로 풀었어도 돼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는 알겠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풀었어도 돼요. 이런 의미다 이렇게 풀었어도 돼요.